질문. 이 재벌 자녀들의 특권 의식이나 갑질에 대한 생각은? 대답. 칼레의 시민으로 돌아와서 구전에 의하면 피에르가 나섰을 때 같이 나선 다른 시민 6명 중에는 그의 아들도 있었다. 피에르 자신은 인원이 7명이 되자 누군가 빠지고 싶어 할까봐 자살하였다고 한다. 그의 아들도 존경을 받았을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가진 자들이 승계하는 유산이 희생과 나눔이 아니라 굴림의 특권뿐이라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재벌 자녀들이 가져야 할 특권 의식은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 원동력이 되는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내 가족들도 그 특권을 누리자고 기부에 동참시킨 것이다. 질문. 20억 원이면 복지재단을 직접 만들어도 될 텐데 굳이 기부를 한 이유는? 대답. 이 재단은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고 임직원의 월급도 줘야 한다. 이사장이나 이사라는 명목으로 연봉을 수억 원씩 받는 복지재단들도 있고 상속세를 피하면서 자산을 물려주려는 꼼수들도 많다. 이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올바른 기부가 아니다. 공동 모금회에 기부하는 경우 별도의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처까지 전부 투명하게 보고를 받는데 굳이 재단을 만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질문.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사회 지도층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답. 부자들을 절대 사회 지도층이나 사회 고위층으로 표현하지는 말아라. 이 돈이 많다고 해서 지도자인 것은 아니다. 부자가 지도층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행실이 따라야 하며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고자 뇌물과 아부를 일삼는다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이다. 이 노예를 지도층 고위층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질문. 35년 동안 9조 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찰스 F. 피니를 아는가? 대답. 난 그분의 뒤꿈치에도 못 쫓아간다. 축적과 증식의 능력도 나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이 기부에서도 어설프게 아주 조금 흉내를 내는 정도이고 생활에 있어서도 그분이 즐겨 먹었다는 햄버거 대신 순댓국을 먹기는 하지만 이 값비싼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므로 나를 그분과 비교하면 안 된다. 이 세이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에 의문을 가져라 라는 뜻으로 일간지에 2000년부터 1년 넘게 칼럼을 집필하기도 했다. 이런 세이노의 가족은 경기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만 지난 12년 동안 약 20억 원을 기부했고 새해 들어서도 1억 원을 기부하였다. 그는 자기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기부를 해서 실천하면 그 금액만큼 임차료를 할인해준다. 세이노가 기탁한 성금은 탈북 청소년들과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업에 지정되어 사용되었고 모금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전달하며 오면서 신뢰를 계속 쌓아왔다. 위 내용에 보태고 싶은 이야기. 물론 나는 칼레 시민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가르침은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인터넷에서 칼레의 시민을 검색하면 동상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는 시청 오른쪽 모서리 앞에 칼레의 시민 동상이 있지만 이 받침대가 로댕의 주장에 따라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 시대의 시민은 가진 자들을 의미하므로 그 동상의 위치나 받침대의 높이는 지금의 사회에서 가진 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조용히 상기시켜주는 것 아닐까. 부자 아빠의 진실게임 기곡을 일부. 부자 되는 법에 대해 설명하는 수없이 많은 책들 중 내가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저자의 수입 대부분이 그 책을 팔아서 받은 인세 혹은 강의료에 의존하는 것들이다. 즉 부자가 되려면 이러저러한 것들을 알아야 해로 라고 말하는 저자 본인은 정작 그 말을 전달함으로써 돈을 버는 것이라면 그 전달 내용이 사실은 어떤 진짜 부자가 말한 내용일지라도 그것을 도구로 삼아 돈을 챙기려는 것이고 체험을 통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라는 뜻이다. 내가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삐딱하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부자되기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댓글 회사들을 통해 좋은 후기들로 도배까지 하면서 강의 등으로 돈을 챙기던데 그게 사기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진짜 부자라면 자기 경험에서 나온 가르침을 굳이 돈을 받고 전달할 것이 아니라
무상 배포하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기여해야 할 텐데 왜 돈을 비싸게 받을까? 실제로는 돈이 더 필요한 상태이어서 진짜 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인세나 강의료를 100% 사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무료로 하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금융 지식이 부자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알게 된다. 부자 아빠가 설명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에 대한 핵심 골자는 결국 소비를 절약하고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에서 줄곧 가르쳐온 것이다. 심지어 기요사키가 가기 싫어했던 학교에서도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라고 가르치지 흥청망청 살라고 이끌지는 않는다. 이 근검 절약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근검 절약은 우리 부모나 친지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며 부자들이 인용했던 망고불변의 진리이다. 부자들은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를 잡듯이 한번 손에 들어온 돈은 절대 내보내지 말라는 자세로 생활하라고 권유하지 않는가? 학교를 중퇴하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학교를 다닐 때부터 공부 대신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많았으며 특별한 쪽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태지가 성공한 것은 그가 음악 전 분야에 미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태지가 성공한 이유 보여주는 단면들, 즉 그의 노래와 춤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흉내를 내려고 한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의 춤과 노래는 그의 노력 전체가 가시적으로 가져온 결과일 뿐이다. 즉, 그의 작곡 및 악기, 연주 능력 같은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말이다. 이 공부를 많이 한 전문 직업인들 중 많은 수가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그들의 금융 지수가 낮아서가 아니라 일하는 방법을 모르는 데다가 미래의 예상 수입을 근거로 한 소비 생활 수준이 언제나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돈에 관한 지식을 가르친다는 기요사키의 말은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일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것을 금융 지식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곤란하다. 이 금융 지식이 많은 투자 상담가나 재테크 전문가가 부자인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래도 집을 사는 것이 낫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읽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책자 월든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한다. 주택이라는 큰 재산을 미래에 대비한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 봤자 거기서 얻는 이득이란 자기가 죽은 후 장례식 비용을 치르는 정도일 것이다. 한때 많은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월 1.3에서 2%의 월세로 전환시켰지만 최근 시중 금리가 떨어지자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월세 이자율이 1에서 1.5%로 떨어지거나 전세금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자. 당신에게 100이 있고 집값도 100이다. 전세금은 70이라고 하자. 그 어느 경우든지 똑같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제2금융권에서 얻을 수 있는 연이율을 세후 7%로 잡자. 1. 이 집을 사게 되면 거주의 대가로 1년에 7을 포기하는 셈이다. 2. 전세를 살면 연 4.9%를 포기하고 나머지 30에서 이자 2.1이 생기므로 결국 2.8을 지불하는 셈. 3. 이 보증금 10에 월세가 60에 대해 월 1에서 1.5% 이자를 낸다면 이 10에 대한 연 0.7의 손해를 포함해 연 7.9에서 11.5를 뺏긴다. 이득은 90에 대해 6.3이다. 따라서 월세 거주의 대가로 매년 1.6에서 5.2를 빼앗기는 셈이 된다. 이렇게 보면 집은 안 사는 것이 이득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연간 4%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기 집인 경우는 3을 뺏기고 전세일 경우는 6.8, 월세일 경우는 5.6에서 9.2를 각각 빼앗기는 셈이 돼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해진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할 것이다. 이 병아리를 기르지 않으면 솔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양 속담처럼 차라리 언제라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전세나 월세를 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기도 한다.